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질환들 중 하나인 만성중이염의 발생 원인, 진단과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상 고막입니다. 고막은 약간 타원형으로 생겼고 1cm 내외의 직경으로 된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막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뼈인 3개의 이소골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달팽이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일종의 붓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고막은 첫째, 들리는 소리를 크게 증폭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둘째, 외부 이물질 등이 내부로 침입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막이 없거나 일부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막 한가운데 큰 구멍이 있는 경우 우선 잘 안 들리겠죠. 북에 구멍이 생기면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나듯이 고막에 구멍이 생기면 소리가 전달되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안 들립니다. 또한 샤워나 수영을 할 때 고막의 구멍을 통해 오염된 이물질이 들어가서 달팽이관과 뼈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한 염증은 심한 경우 근처의 뇌까지 퍼져서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막의 구멍은 왜 발생할까요? 첫째로 코를 세게 푼다든지 폭행 등 외상에 의해서 고막이 터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외상에 의해서 천공이 된 환자의 고막인데 출혈도 보이고 고막이 찢어진 듯하게 천공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어렸을 적 삼출성 중이염의 치료를 위해 중이환기관을 삽입했던 자리가 미처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시는 것처럼 조그맣고 동그란 구멍이 생깁니다. 셋째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이건 기능이 안 좋아서 급성 중이염이 반복되다가 결국 고막 천공이 일어나고 여기에 염증까지 겹쳐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고름이 나오는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3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막의 천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성 중이염의 만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만성의 의미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좋아지지 않고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성 중이염은 고막의 천공이 2달 이상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외상에 의해서 고막에 구멍이 났을 때 무조건 수술하자고 말씀드리지 않고 샤워나 사우나 할 때 귀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면서 2-3달 지켜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고막 역시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대략 하루에 0.1mm 정도 자란다고 말씀드립니다. 구멍의 양쪽에서 고막이 자라니까 하루에 0.2mm 정도 자라겠네요. 고막의 크기가 대략 1cm, 10mm라고 가정할 때 고막 전체가 없어지더라도 이론상 50일이면 아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2달 이상 고막에 구멍이 아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아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만성 중이염으로 진단합니다. 만성 중이염의 진단은 고막 내시경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가 중요하겠죠. 단순히 고막에 작은 구멍이 있을 뿐 고름도 안 나오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력 검사를 해도 구멍이 나 있다고 그다지 못 듣는 것도 아니죠. 제 외래를 방문하신 분들 중 개인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런 분들께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수영이나 스쿠버 다이빙 등 물과 관련된 활동을 편하게 즐기고 싶으신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막에 구멍도 있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고막도 많이 두꺼워지고 듣는 것도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귀에서 염증과 고름이 자주 나오는 분들은 청력이 많이 나빠질 수 있고 여러 합병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귀 뒤의 유양동뼈의 염증도 제거하고 이소골 역시 염증으로 녹아 있다면 청력 호전을 위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평소 귓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샤워할 때 귀마개를 하거나 샤워를 마치고 머리 말릴 때 귓구멍에 물이 안 남도록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이 점유액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염증이나 고름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항생제 등을 처방받으셔야겠죠. 만성중이염 수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막을 만들어주는 고막 성형술, 손상된 이소골을 연결해주는 이소골 성형술, 그리고 염증이 생긴 유양동을 깨끗하게 해주는 유양동 절제술입니다. 고막 성형술은 고막의 구멍을 근막, 연골막, 외부 재료 등을 이용해서 막아주는 수술이고, 이소골 성형술은 염증 등으로 손상된 이소골을 연결해주거나 새로운 이소골을 삽입해주는 수술입니다. 유양동 절제술은 드릴을 이용해서 염증이 생긴 유양동의 뼈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죠. 물론 수술을 하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되지만, 수술 전 청력 검사를 보면 단순히 고막만 만들면 좋아질지 이소골 성형술까지 해야 잘 들리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청력 검사에서 골도와 기도 청력 역시 차이가 30dB 미만으로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고막 성형술만으로 충분하지만, 보시는 청력 검사처럼 두 청력 역치의 차이가 30dB 이상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 고막 천공만으로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하는 이소골에도 문제가 있어서 못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소골 성형술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할 때 이런 수술 범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고막에 아물지 않은 천공을 가진 만성중이염 환자들께서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실 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